나 이번엔 피해 상황 취재 기자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사회부 강민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피해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자, 우선 전체 인명 피해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인명 피해는 실시간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부터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이번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39명입니다. 장대비가 집중된 경북이 19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밖에 충북 15명. 충남 4명, 세종 1명 순입니다. 이 실종자는 경북이 8명에 부산에 1명 모두 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부상자는 경북과 충북 등지에서 지금 34명이 나온 상황인데요.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지금 지난 2020년에 최장 장마 기록을 해서 그때 사망자와 피해자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때 수를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다는 아니긴 한데 지난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최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금 이게 장마가 끝이 아니란 겁니다. 나흘 동안 500mm의 비가 내린 이번 장마긴 하지만 앞으로도 한 이틀간 약 200mm의 비가 충청 등지 지역에 더 내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줄이는데 모든 행정력을 일단 동원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밖에 좀 대피 인원도 좀 추가적으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15개 시도 111개 시군구의 주민이 호우로 사전에 대피를 한 상황입니다. 인원수는 약 10,0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상당수가 아직 지금 집에 가지 못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수해민 피해 보상과 주거 문제 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인명피해가 가장 큰 충북 오송 지하차도의 침수 현장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간밤에 추가로 시신이 수습이 됐죠? 그렇습니다. 일단 소방당국이 밤새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그 때문에 오늘 새벽부터 일단 4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이 된 상태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 지하차도인데요. 새벽 동안에 일단 4구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남성이 3명, 여성 1명 이렇게 시신이 발견이 됐고요. 이 중 1명은 5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이 지하차도에 잠겼던 747 버스 앞 100m 지점에서 시신이 확인이 됐고요. 이 밖에 조금 전에 새벽 6시 20분 정도에도 여성 시신이 한 구가 더 발견이 됐습니다. 이로써 오늘 새벽에만 시신 4구가 추가로 발견돼서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게 또 끝은 아닙니다. 일단 원래 신고된 실종자 수보다 지금 발견된 사망자가 한 2명 정도 더 많은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아직 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좀 영상을 좀 같이 또 보시면요. 일단은 군의 해경 대원까지 투입된 지하차도 수색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제까지 물을 다 뺄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안에 진흙이 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막판 작업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취재 기자가 이제 물을 어느 정도 뺀 다음에 차량으로의 진입이 어느 정도 허용이 돼서 직접 가보니까 실제 그 지하차도 안에 잔뜩 진흙이 있어서 거의 걸음걸이조차 걷기 힘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배수 진척도는 80%인데 이게 어제 오후 6시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진흙 때문에 추가 막판 작업이 좀 느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차도 내부에는 지금 한참 이제 낮은 곳은 여전히 물에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진흙이라는 난관이 있어서 언제 작업이 종료될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길 바라고요. 그리고 수습도 하루빨리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에 긴박했던 순간을 담은 영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잠깐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침수 당시, 침수 직전의 지하차도 영상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 등이 저희 제보로 들어왔는데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촬영 시간이 8시 20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영상은 사실 사고 직전인 8시 35분 전으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지하차도 종점에 이제 다다르니까 흙탕물이 막 차오르는 게 지금 눈으로도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요. 지금 바퀴가 거의 뭐 물살을 가르고 달린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물이 늘어나는 게 거의 실시간으로도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게 불과 40초도 안 돼서 이후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은 물이 많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금방 불어나면서 지금 거의 물살을 가르고 지나가는 물보라가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저게 한 40초 정도밖에 안 되는 네, 맞습니다. 시간이었다. 이후에 바로 40초 후에 바로 지금 지하차도가 잠겼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네, 이거는 버스 내부, 그러니까 침수된 버스 내부에 탔던 승객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15초 정도의 짧은 분량인데 지금 물이 거의 무슨 하천을 흐르듯이 버스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이게 있습니다. 뒷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정확한 상황은 조금 추정이긴 한데 이 영상을 보면 물이 지금 버스 좌석 안으로, 그러니까 뭐 의자나 그 계단하고 상관없이 막 들이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예.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 잠기기 직전에 지금 버스 안으로 승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터널에 물이 차면서 내부로 지금 물이 저렇게 흘러 들어오는 긴박한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뒷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닫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뒷문이 닫혀 있는데도 지금 버스 뒷문 쪽을 향해서, 뒷문 쪽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이제 들어차면서 버스가 침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물론 이제 순식간에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차기는 했습니다.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만 이제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보여줬던 영상을 자세히 보면 사고 전부터 인명피해를 키운 몇 가지 징후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저 트럭이 물살을 가르고 가야 될 정도로 물이 들어찬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런데도 지금 전혀 통제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차도에 평소처럼 들어선 차들이 몇 초 차이로 그냥 생사가 갈린 채 터널에 고립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징후가 있었는지, 사고의 원인은 뭔지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제가 이 사고의 원인과 징후를 한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우선 이 지역에 내린 엄청난 비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적 특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허술했던 관리, 이렇게 좀 3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폭우 관련입니다. 사고 발생 지역인 충북 청주는 지난 13일부터 나흘 동안 500mm가 거의 넘는 물폭탄이 그야말로 쏟아졌습니다. 이 양 자체는 거의 장마, 한 달 동안 내릴 장마가 사흘, 나흘 동안 한 번에 쏟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발생 전부터 이 지역에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던 상황입니다. 충분히 좀 예측 가능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피해는 예측 가능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역적 특징입니다. 지금 저희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터널 근처에는 금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제2의 지류인 미호강이 바로 옆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번 사고는 이 미호강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순식간에 그 바로 앞에 지하차도로 범람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소방회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금강통제소에서는 사실 재차 위험 신호를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 그래픽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사고 전날 호우주의보에 이어서 사고 발생 4시간 전에는 호우통제소에서 호우경보 발령문을 지자체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전날부터 지금 이거 물 넘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하고 좀 주의를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는 일단 그냥 서면으로 전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물이 실제로 9m까지 차오르자 통제소는 사고 발생 2시간 전인데 이때 직접 구청 담당과의 전화를 걸어서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수위가 심각 수위에 이르렀으니까 대비하라는 경고 메시지까지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일단 도로 통제 등의 조치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3번째 원인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부실한 대처입니다. 이 계속되는 경고에도 임시로 둑을 보강한다면서 모래,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모래 주머니도 아니라 그냥 모래를 쌓아놨다는 증언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도 사망자와 실종자에 대한 제대로 된 현장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실종자 유가족의 발언 저희가 좀 YTN이 직접 가서 좀 녹취한 게 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설명도 지금 못 듣고 있고. 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도로가 잠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재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재해의 사전 징후가 이렇게 보일 때 곧바로 대처를 하고 또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서는 이 피해를 줄이는, 특히 인명 피해를 없게 하는 이른바 안전의식이 너무나도 안일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사고를 이렇게 키운 건 결국 선제 조치의 부족함 때문이었고요. 이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행정당국이 좀 더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도 또 당국의 해명이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갑자기 제방이 무너져서 물이 순식간에 들어차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입장을 1차적으로 좀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된 설명인지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서 사고 수습을 마치는 대로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대로 원인 파악을 해서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지역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송 외에도 경북 지역도 피해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중대본이 집계한 피해 규모에서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경북 지역이거든요. 이번 폭우 피해로 지금 경북에서만 19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상황인데요. 예천군의 피해가 특히 큽니다. 주로 이 피해는 산사태로 인해서 발생을 했는데요. 우선 감천면과 효자면 거의 뭐 마을이 그 산사태로 쑥대밭이 된 곳이긴 한데 이곳에서 각각 2명이 산사태로 매몰이 됐습니다. 이 중에 효자면에서 지금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3명은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그제 새벽 6시 20분쯤에 경북 예천군 은풍면 마을에서 다리를 건너던 70대 남성과 60대 여성 두 분이 부부였는데 이분들이 탄 차량이 그냥 물살에 휩쓸려가는 상황에서 지금도 아직도 발견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풍면에서는 또 50대 여성 한 명도 실종이 돼서 지금 모두 3명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경북과 예천군 말고 다른 지역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예, 일단 예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을 하나를 산사태가 전부 다 덮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말고도 사실 여러 지역에서 지금 산사태가 저희 제보 영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상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영상은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촬영된 사진인데요.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요양원 뒷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지금 근처에 있는 시설물이 다 파괴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건물 뒤편에 있던 산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물이 철골 정도만 남긴 채 거의 뭐 형체를 거의 잃어버린 상황인데요. 아주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곳 자체가 뭐 이제 창고라든지 이렇게 시설물을 보관하는 곳에 좀 가까웠다고는 하는데요. 다만 이렇게 토사물이 휩쓸려 내려오면서 요양원 시설물들이 어느 정도 좀 피해를 크게 입은 상황이고요. 또 이 사고로 요양원에 거주하던 54명과 직원 12명 모두 66명이 대피를 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어제 오후 4시쯤에 촬영됐는데 충북 충주시 종민동 충주댐 순환도로에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이 산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거의 거대한 암석, 사실 저 암석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되게 큰 규모 위험한 암석인데 저런 암석과 흙더미가 도로 위에 그대로 쓸려 내려와서 거의 통행이 어려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예 바위가 도로를 막아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인명피해 없었습니까? 일단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이 지금 저희가 촬영한 영상 이분 같은 경우는 무사히 이 상황을 대피를 한 상황이고요. 다행히 토사물이 쓸려 내려왔을 때 저기에 차량은 없었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혹시라도 저쪽 부분에 차가 있었다면 사실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크고 작은 산사태, 인명피해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충분히 위험한 산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전국 곳곳의 피해 상황 좀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서울 시내 상황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서울에서도 도로 곳곳이 통제가 됐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단 주말 동안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엔 사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도로 통제는 좀 풀리긴 했지만 잠수교 양방향 차량 통행과 시내 일부 구간 통제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잠수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보 통제와 차량 통제 다 되고 있고요. 또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 나들목 양방향도 막혀 있습니다. 이 밖에 개화 육관문과 당산 나들목 육관문, 망원 나들목 육관문 등 일부 시내 도로도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월요일 지금도 여전히 좀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불편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까 이동하실 분들은 좀 미리 교통 상황 확인하시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최대의 변수거든요. 일단 기상청은 오늘부터 뭐 사흘 동안 충청 이남 지역에 내일까지 최대 200mm가 넘는 물폭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점은 지금 이미 지반, 그러니까 이 토양 자체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약해진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더 비가 오면 이 지반이 언제 좀 임계점에 다다를 수 있을지 모르니까 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산사태, 지금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산사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산 주변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 안전지대를 언제든 대피를 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계곡과 하천, 강 주변 보행이나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하시면 정말 안 되겠고요. 그 밖에 또 해안가와 저지대 등 위험 지역은 최대한 접근을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언제 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폭우 예보 때는 특히 또 비가 좀 많이 올 때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피해 상황은 저희 YTN 기자들이 24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받고 있으니까요. 각종 제보 언제든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톡이나 뉴스는 YTN 02398-8282-8585으로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보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제보자의 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을 좀 최우선으로 신경 써주시면서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제보도 좋지만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과 내일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강민경 기자와 함께 폭우 피해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